안녕하세요. 한겨울인데 반팔을 입고 인사를 드리죠. 방학 중이어가지고 집에서 좀 쉬고 있다가 카메라를 켰는데, 그럼 메이크업은 왜 했냐? 오늘 원래 지금 방학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연말 정산 때문에 출근을 해야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한 김에 책도 챙겨와가지고 영상 후다닥 같이 찍자 싶은 마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영상 찍으면서 말하면서 머리를 엄청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머리를 만질까? 부스스해서 머리를 만지는 것 같아요. 제가 파마하고 머리가 너무 상해가지고 머리를 자꾸 만지작거리길래 그냥 묶었습니다. 근데 또 묶었는데도 만질지 모르겠어요. 습관적으로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무튼 오늘은 이제 애니어그램 유형에 대해서 1번부터 9번까지의 유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볼 건데, 6번 유형에 대해서는 아주 과하게 설명을 깊게 드렸기 때문에 6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1번부터 9번까지 유형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만나는 애니어그램이라고 완전 기초 중에 생 기초를 다루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잘 모르는데 아마 좀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이 책을 음, 출판하고 나서 조금 어, 오래된 느낌? 옛날 책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난 시간에도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 나무위키 말씀드렸잖아요. 저 나무위키 정독했다고. 나무위키가 참 마음에 드는 게 편집이 쉽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빠르니까 뭔가 최신 경향의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책은 아무래도 좀 확실한 정보이긴 하지만, 믿을 만한 정보이기는 하지만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된 느낌이 들어서 이 정보가 좀 구체적이기보다는 되게 뭐랄까 딱 정리된, 그러니까 설명이 자세하지는 않은, 그냥 단편적으로 소개해 놓은 정도의 책이어가지고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렇게 앞에 말이 길어지는 이유가 저도 6번 유형이잖아요. 6번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책을 봤을 때, 아, 너무 단편적인 부분만 보여주는 것 같다. 깊은 부분까지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는 건지,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건지까지 짚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행동, 그런 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약간 읽으면서 아, 아닌데 좀 억울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유형이신 분들도 이 책을 읽었을 때 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주의사항으로 이렇게 밑밥을 깔아놓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번 유형부터 순서대로 살펴볼 텐데요. 이 1번 유형이 원래는 제가 맨 처음에 검사 결과로 나왔던 유형이거든요. 완벽주의자의 규칙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이 책에서는 개혁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개혁가라고도 그 우리 무료 애니어그램 테스트에도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본 설명을 읽어보자면, 1유형은 자신과 그들을 둘러싼 세상을 보다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포함해서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내면의 동기에 의해 행동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유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 좀 그만 열심히 살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모범생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기로 좋은 상태일 때와 힘든 상태일 때 이 1유형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나와 있거든요.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제가 이 약간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 왔을 때 이 단어가 되게 딱 맞는 것 같아 라고 했던 것 3개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거든요. 뒤에 유형들도. 그래서 1번의 좋은 상태일 때의 모습은 공정하다, 정직하다, 정돈되어 있다 가 뭔가 많이 떠올랐고요. 연상이 됐고, 그 다음에 힘든 상태일 때 1유형은 판단하려 든다, 통제하려 든다, 불안해한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었는데, 아마 그 검사를 하신 분들도 설명을 들으면 나도 저건 좀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자기 유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다른 유형들을 보면 더 좀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더 잘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검사 결과가 좀 '아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여기에 사진을 찍어 가지고 유형 검사 문항을 띄워 놓을 텐데, 그러니까 유형 검사 문항이 여기에는 20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개 중에서 조금 많이 체크한 유형이 자기랑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유형의 장점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1유형은 자기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며 큰 일을 해낼 능력이 있다. 약간 반장 느낌이 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높은 기준과 윤리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타협하지 않는다. 합리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헌신적이다. 통합적인 사고를 하고 이해력이 좋으며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한다. 자신과 사람들에게서 최상의 모습을 이끌어내려 한다. 이렇게 장점만 두고 보면 너무나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위인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단점도 한번 보시면 좀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여기서는 단점이라기보다 좋은 점과 힘든 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바로바로 이해가 되라고 장점하고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혹시라도 기분 나쁘지 않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점은 기대치에 못 미칠 때 자신과 사람들에게 실망한다. 내가 세워놓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나에게도 실망을 하지만 타인에게도 실망하는, 그리고 자기의 기준을 약간 고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친 책임감으로 인해 부담을 느낀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위해 한 일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으면 화가 난다. 사람들이 나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쭉쭉쭉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이 잘 보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1유형 보고 되게 웃었던 그림이 있는데, 그림 여기 첨부해 드릴게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거든요. 여기에서 만화처럼 소개를 해놨는데 말풍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숫자를 한 번 더 확인했어야 하는 건데 그 회의를 내가 더 공정하게 진행했어야 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의 실수를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검열을 하는 행동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1유형의 부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1유형이 부모가 되면 어떤 유형의 부모가 될까,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아마 저희 부모님이 1유형이 아닐까. 그리고 아마 대한민국의 다수의 그 옛날 부모님 세대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 1유형이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책임감과 강한 도덕적 가치관을 심어준다. 일관성 있고 공평하다. 엄격하게 훈육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의 범절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엄격하게 훈육을 하지만,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제가 딱 꽂힌 단어가 공평하다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아이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유연하지 않게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좀 단점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번 짚어주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아무래도 교직에 있다 보니까 좀 아이들한테 유연하게 대하려고, 나의 어떤 주관을 주입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딱 눈에 띄는 키워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 1유형과 잘 맞는 직업군들을 보면, 이 설명만 들어도 알겠지만 뭔가 법과 관련된 이런 원리 원칙을 따지는 분야에서 굉장히 자기의 역량을 잘 발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경영, 과학, 법과 관련된 분야에서 분석적이고 그런 유능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직업에 대한 설명은 제가 좀 자세히 안 보거든요. 그런 이유가 꼭 법과 관련된, 혹은 뭐 경제와 관련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영에 관련된 그런 분야가 아니더라도 어떤 직장에 가도 이 사람의 몫을 확실히 해낼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직책을 맡았어도 그냥 두루두루 잘할 것 같은 그런
만능인 완벽주의자 그런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약간 슈퍼맨, 원더우먼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저는 사실 자꾸 사람의 약한 모습을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멋있고 대단하기도 하지만 좀 자기를 많이 살펴주고 그리고 여가 시간을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 싶은 유형이 1번 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1번 유형이 매력적인 이유가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지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게 어떤 나의 효율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원리 원칙을 지키기를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참 멋있다. 그리고 봉사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참 어, 타의 귀감이 되는 그런 유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2번 유형에 대한 설명인데요. 2번 유형이 저는 가장 질투가 나는 유형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무료 검사를 했을 때, 무료 검사도, 애니어그램 무료 검사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했던 무료 검사에서는 제가 1W9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유형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독불장군인 것처럼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완전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밖에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보는 사람인 것처럼 설명을 해 놔서 진짜 속된 말로 마상 입었거든요. 너무 상처를 받았는데 제가 그래 가지고 '다른 유형들은 안 그런가? 나만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면서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싶어 가지고 다른 유형들을 다 봤는데 다른 유형들도 마찬가지로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에 이렇게 틀어박혀 사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게 어떤 번역의 문제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유일하게 이타적인 유형이 2번 유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2번 유형이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2번 유형이라고 하니까 좋은 거 나왔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성격 중에 뭐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 어디 있겠어요. 성격은 성격이고 각자의 개성이 다 다른 것인데 제 눈에는 2번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닮고 싶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2번 유형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유형은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기 원하며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려는 내면의 동기에 의해 행동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회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이 유형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상태일 때 이 유형은 다정하고 잘 보살피고 적응을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힘든 상태일 때는 희생자처럼 행동한다. 이게 뭐냐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약간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뭔가 INFP스러운 저도 INFJ여가지고 INFP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데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속상하고 서럽겠죠.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헌신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말을 할 수 있어? 이런 모습을 충분히 저는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조종하려 든다. 이것도 굉장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유욕이 강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3개씩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 더 이야기를 해 보자면 신경질적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힘든 상태일 때 이 유형의 모습을 좀 종합해서 살펴보면 약간 자기 뜻대로 잘 안 돼서 속상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던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 의도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상대가 나의 좋은 선한 의도를 제대로 받아주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타인을 자기의 의도대로 좀 맞추려고 하고, 그리고 맞춰지지가 않으니까 좀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이야기를 신경질적인 태도로 응한다거나 혹은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희생자인 것처럼 행동한다거나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참 안쓰러워요. 저는 이런 유형들의 힘든 모습을 보면 좀 많이 아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와, 그래, 너도 이런 아픔이 있을 텐데, 힘듦이 있을 텐데, 화수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남들에게 봉사하고, 막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제로에서 막 이렇게 뿜뿜뿜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사실은 애정과 관심이 많이 필요한 유형인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아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유형 검사 문항도 이렇게 여기에 띄워드릴 생각이거든요.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래서 일시정지 한번 해놓고, 약간 앞에 전체적인 설명 들었을 때 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싶으면은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형의 장점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람들과 쉽게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된대요. 너무나 부러운 장점이네요.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알아서 그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든다. 참, 어, 사실 제가 감히 기특해할 그런 권한은 권리는 없는 건데 너무 마음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서 목마른 것 같으면 물 떠다 줄까? 뭐 배고파? 밥 먹으러 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잘 보살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 장점이 다 너무 이렇게 좋은 것만 있어가지고 빨리 단점으로 넘어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관대하고 타인을 잘 보살피고 따뜻한 이런 이타적인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유형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형의 단점을 이야기를 해보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게 힘들대요. 이게 단점이라니. 이러니까 제가 애니어그램 검사 결과를 보고 질투가 났다고 했던 이유가 이 유형은 사실 뭔가 다른 유형들처럼 아무리 화가 나고 부정적이어도 좀 공격적으로 나온다거나 이렇게 대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희생자인 척한다, 피해자인 척한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동 공격적인 태도잖아요. 직접적으로 타인을 비난하기보다는 뭔가 너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 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너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너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도 표현하지도 못하니까 나 이렇게 힘들단 말이야 하고 나의 아픈 이제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기적인 행동을 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유형인 것 같고요. 자존감이 낮고 다른 사람을 위해 힘에 부치게 일하다가 지쳐버린다. 이기적이 될까 두려워서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못한다. 이렇게 자기를 계속해서 좀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힘든 상황에서는 자기 이익을 찾게 되잖아요. 사람이 내가 힘들면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번 유형이 부모가 되면 굉장히 많이 사랑을 주는 부모일 것 같아요.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유형의 부모는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주며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한다. 최고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를 하나? 마음이 따뜻하고 격려를 잘하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죄책감에 시달린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충분히 베풀고 있는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준 건 아니지 생각한다. 자녀들과 자주 놀아준다. 자녀를 과잉 보호할 수 있다. 아무래도 자녀를 과잉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사랑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채찍질 하잖아요. 나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혹시 이 아이에게 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자아 성찰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싫은 소리 못하고 그래서 좀 과잉 보호, 싫은 소리를 못하니까 훈육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과잉 보호를 할 수 있겠다. 그런 문제점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 유형의 직업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유형이다 보니까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을 선호한대요. 상담가, 교사, 의료계 종사자와 같이 남을 도와주는 직업에 좀 봉사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점이 뭐냐면 때로 외향적인 이 유형은 배우나 연설가와 같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일을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사람들을 좋아하는 유형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좀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배우를 한다든가 노래를 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설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유형인데요. 3번 유형은 제가 지난 시간에 6번 유형 설명을 하면서 잠깐 나왔었잖아요. 6번 유형이 불건강해지는 경우에 이렇게 3번 유형의 모습을 많이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3번 유형은 쉽게 생각하면 워커홀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연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3번 유형이 참 묘한 게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되게 자기의 어떤 이익이 되는 어떤 성취가 되는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기 일만 열중하는 것 같은 이타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별로라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내가 불건강할 때 나타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저와 어떤 접점이 있는 유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3번은 성취하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생산적이고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하며 실패를 피하려는 내면의 동기에 의해 행동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취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거기에 더해서 실패하는 것도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이거를 갖기 위해서 실패도 불사르고 이렇게 돌진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런 약한 모습도 좀 보여지는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겉보기와는 다르게. 그래서 좋은 상태일 때 3유형은 낙관적이고 자신감이 있고 열심이에요. 항상 열심히 막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 연상되는 게 3번 유형입니다. 힘든 상태일 때 3유형은 가식적이다, 허영심이 있다, 경쟁적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도 사실은 이해가 되는 게 나는 남들보다 훨씬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이 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내가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식적이라고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식을 떨려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 제 속으로는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네? 라는 어떤 느낌을 받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3번 유형을 이야기를 할 때 공감되는 부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좀 마음이 힘들 때 3번 유형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3번 유형의 안 좋은 모습을 이제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번 유형이 안 좋은 모습만 있다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도 있는데 제가 불건강할 때는 그 사람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따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지나치게 경쟁적이라는 그런 특징을 보이거든요. 저도 마음이 힘들 때 그렇게 SNS를 해요. 인스타그램을 보고 막 인스타그램에 스레드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몰라가지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무튼 뭐 그런 데에서 댓글을 적는다거나 유튜브에 댓글을 적는다거나 제가 원래는 그렇게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막 댓글을 하면서 나의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소통을 하잖아요.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될 일을 저 혼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이야기를 할 정도로 타인과 소통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제가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자꾸 이렇게 댓글에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방학할 때쯤 해서 원래
잘 SNS 활동을 안 하는데 귀찮아서 잘 안 하는데 요즘에 조금 댓글을 많이 다는 거예요.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댓글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자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올바르게 소통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들이랑 논쟁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3번 유형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유형도 마찬가지로 유형 검사 문항 옆에 띄워 놓을게요. 제가 한번 슬쩍 봤는데 어, 좀 의외다라고 싶었던 게 나의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3번 유형이 약간 너무 이기적인 사람 아닐까? 왜냐하면 제가 성취 지향적인 사람들을 3번 유형이신 분들 속상하시겠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성취에 지향적인 사람,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막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도 상관없어 하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모습들이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워커홀릭이고 이렇게 잘났으면 전 이 3번 유형의 사람들을 딱 떠올렸을 때 정말 일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어떤 리더 같은 모습이 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성공한 그런 사업가의 이미지가 있는데 어 나의 이런 잘난 점을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거나 그런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구나. 말 그대로 열심히 하는 걸 정말 순수하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멋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유형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야 되겠죠? 3유형은 낙천적이고 친근하며 명랑하대요. 그리고 가족을 잘 부양하고 좌절을 빨리 회복하고 다음 도전을 향해 나아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MBTI에 비유를 하자면 저는 이 유형을 딱 봤을 때 ENTJ인 사람들이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렇게 유능하고 똑똑하고 좀 멋진 사람들이 이 유형에 해당할 것 같아요. 3유형의 단점 보겠습니다. 단점은 비효율적이거나 무능한 것을 참기 힘들다. 성공하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두렵다. 무엇이든 자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과 비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계속 오해했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저는 좀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을 보이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한다는 건 내가 좀 기저에는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나에게도 단점이 있고 약한 점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비롯이 된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난 약점도 없고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이런 비교를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에서 약간 어린아이의 모습이 좀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꼭 사진으로 첨부하고 싶은데 제가 웃는 이유가 너무 공감이 가는 생각이고 되게 귀여운 생각이라서 웃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사파 형식으로 그림을 이렇게 넣어 놓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정반대로 보일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생각들이 되게 저의 생각하고 비슷해서 처음에 제가 여기 3유형까지 읽은 다음에 책갈피로 표시를 해두었거든요. 그런데 3번이 아니라 6번 유형인가?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되게 많이 공감이 갔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고 누구나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저 사람도 잘했지만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유형들 이야기할 때는 이 유형이 어린이였을 때의 이야기는 잘 설명하지 않거든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뻔히 그려지는 것 같아서. 근데 3유형은 제가 언급을 하는 이유가 너무 귀여워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 있잖아요.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막 선생님 앞에서 눈을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뜨고 선생님 저 이쁘죠? 저 잘했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연상이 돼가지고 이 그림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3유형의 어린이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칭찬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친구들과 어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다. 학급이나 학교에서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학생으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류형의 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가족을 또 잘 챙기는 모습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도 좋은 부모이고 싶고, 이런 갈등 때문에 직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이런 것을 많이 고민을 하는 부모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만큼 삼유형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나만큼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 심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식은 어떻겠어요. 내가 만약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내 자식도 당연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책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계획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를 기대한다. 그런 기대 심리가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직업 한번 살펴보면 목표 지향적인 유형이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조직적이고 단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좀 유능할 것 같아요. 사업계, 법조계, 금융계, 정치계, 그리고 컴퓨터 관련 분야에서 경영진이나 대표를 맡고 있다. 이런 경영진, 대표 그런 모습이 많이 연상되는 유형이 삼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유형인데요. 사유형은 여기서는 낭만적인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두 번째에 무료 검사했을 때, 애니어그램 검사했을 때 나왔던 유형이 사유형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래. 이 유형을 보자마자, 이거 나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되게 예술가의 면모를 보이거든요. 뭔가 시인 혹은 배우 아니면 싱어송라이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술적인 사람의 느낌이 나는 유형이 4번 유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유형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기 원하며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싶어한다.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며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나려는 내면의 동기에 의해 행동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첫인상은 뭔가 틀에 박힌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해야지 하는 생각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좀 하루하루를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사유형이 좋은 상태일 때는 따뜻하고 연민이 많대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 성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힘든 상태일 때는 우울하고 자의식이 강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이 사유형이 뭔가 감정을 좀 강하게 느끼는 유형인 것 같아요. 이 모습도 약간 저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자의식이 강해서 자꾸 다른 타 유형을 자꾸만 저에게로 데리고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좋은 상태일 때는 긍정적인 감정이 우세하는 것 같아요. 이런 연민이 많고 따뜻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마음이 안정되어 있을 때 타인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 힘든 상태일 때는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에 좀 지배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울하다든가 좀 고집스럽다든가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거는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이렇게 예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마 4번 유형이 아닐까. 그래서 예술가에 특화된 사람들이 이런 4번 유형에 많을 것 같아요. 4번 유형의 검사 문항도 옆에 띄워볼 텐데, 여기서도 제가 좀 눈에 띄는 것들이 뭐냐면 참 묘한 게, 이 사람들은 평범한 걸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뭔가 특별한 하루를 만들고 싶어 하고 그런 것을 선호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와 동시에 자기의 이런 모습을 타인에게 이해받으려고도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참 어렵고 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좀 히스테리컬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4번 유형은 타인에 대한 연민도 가지고 있거든요. 내 감정에 이렇게 휘둘리면서 나의 감정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신경 쓴다는 점에서 되게 멋있는 유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의 세계가 확실한 유형처럼 느껴지거든요. 내면에 우주가 있는 유형인 것 같은데 4번 유형이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어렵다.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사람들과 올바르게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먼저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책에 이런 특정한 유형과 잘 지내는 방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앞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사유형에서는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유형과 잘 지내는 법은 칭찬을 많이 해주래요. 그러한 칭찬을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뭔가 되게 좀 개인적이고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한 것 같은데, 타인의 반응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지해주는 친구나 파트너가 되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자신을 사랑받고 있고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길 수 있게 도움을 주라고 하네요. 사유형의 장점입니다. 장점으로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깊은 수준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쉽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물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 있고, 삶에서 고결하고 진실하며 아름다운 것을 찬미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의성과 직관력이 뛰어나서 이런 예술적인 면모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유형의 단점을 한번 볼 텐데요. 공허함이나 절망 같은 우울한 기분을 경험한다. 이런 부적 감정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로 여기고 미워하며 부끄러워하는 단점이 있대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나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미워하며 부끄러워한다.' 이 사유형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전혀 부끄러움을 느낄 만한 부분이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분이 그렇게 미울까요? 궁금하네요. 누군가 나를 오해하면 상처받거나 공격받았다고 느낀다. 그리고 사람들을 실망시켰을 때 죄책감을 느낀다. 이런 죄책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유형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긍정적인 감정도 크게 느끼지만 부정적인 감정, 저는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우울이나 분노로만 한정을 했는데, 죄책감이라는 감정도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감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죄책감이라는 게. 그래서 이 죄책감도 남들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것이 아닐까. 다른 사람들도 죄책감이 있기는 한데 사유형은 특히나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사유형의 부모는 자녀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뭔가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이 약간 내가 나에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받고 싶었던 것을 자녀에게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나의 진정한 모습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고군분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일생 동안.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나 잘 공감을 하니까 '내 자녀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내가 부모에게 이런 배려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절반 왔네요. 생각보다 9가지 유형을 설명하는 게 양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절반을 한번 중간을 한번 끊고 2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